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농협대 논술 7월 수업 안내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대 논술 수업을 7월에 이제 신규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의 특징은 뭔지,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별도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7월 수업과 공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하는 강의를 찍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대 7월 수업에서는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냥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논술 관련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다. 이런, 학생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고요. 번째, 농업, 농촌, 농협 관련 지식이 아예 없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습득하려는 학생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농업, 농촌 관련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 농민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거나 구글 검색을 하거나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부터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하는지를 수목적 구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에서 어때요? 시험에서 떠오를 거 아니야. 체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식을 막 병렬적으로 머릿속에 넣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막상 시험에서 글 쓰려고 하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내가 이런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수업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농업 관련 취준생, AT, 농산물유통공사나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한 학생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럼 매년 한 4-5명 정도는 이렇게 지역농협 경제지주 관련 학생들이 아웃풋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 2, 3번에 해당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편하게 신청하거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논술 혹은 농협대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7월 수업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대 수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그러니까 7월부터 1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본이 3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과정. 이때 농업 주제와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힙니다. 이 3개월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여기 써놨잖아. 기본이라고.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본반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반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대를 나는 진학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지주라든지 AT라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반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즉 농업 관련 배경 지식이 필요한 취준생들 기본반 요 수업만 들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면접에서 농업 관련 질문이 나올 때 자세히 답할 수 있는 내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반 수업은요. 기본반은 주제와 글쓰기의 기본을 익힌다면 실전반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자료를 안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실전반 수업에서 주로 다룹니다. 많이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됐으니까 이것을 너가 말로 한번 해봐.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논술 글 쓴 걸 가지고 말로 한번 표현해보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1대1 첨삭 시간에 낯선 질문을 해보고 답해보세요 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반에는
멘토링을 통해서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니까 실전반 시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고 안 보고 쓰고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수업은 12월에서 1월인데 이때는 일주일에 최소한 4개 정도 글을 쓰게 시킵니다. 4개. 학생들이 공부를 시켜보면 실력이 언제 제일 많이 느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늡니다.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집중도가 빡 올라와요. 그러면서 최대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복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친구는 기본반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은 가급적이면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전반 수업은 학생들의 어떤 공부 리듬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실전반 수업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자기 스스로 뭔가 규칙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쭉 이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7월, 9월에서 시작되는 기본반 수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수업에서는요,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주제. 농업과 관련된 주제. 어떤 거 있을까요? 기후변화라든지, 농가 소득이라든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역사라든지, 농협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글쓰기.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말 숙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농업과 관련된 주제, 내용은 잘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봤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자기 혼자 공부한 학생들이. 그래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그것이 글로서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글로서 표현이 안 되면 논술과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거와 이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인 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의 논리적 구조와 구조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제가 수업이 한 주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할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 자, 그런데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의 공부 방법과 자, 이제 논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 방법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도 매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막 시작한 친구, 중간쯤 있는 친구, 이제 정점에 달한 친구의 공부 방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합니다. 수업에서는 이 3가지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요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주제를 놔두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쓰기 과제를 줍니다. 쓰기 과제. 이거 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을 하니까 수업은 언제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수업을 하니까 언제? 토요일 이후 일, 월, 화, 수, 목, 금. 예, 어때요? 주중에 시간을 들여서 제가 내준 과제를 완성하고 어떻게 제출을 하셔야지. 제출. 제 카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캠 스캐너, 어도브 스캔, V 플랫 이런 스캔 앱들 있죠. 활용을 하셔서 깔끔하게 PDF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카톡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첨삭 신청이 주중에 있어요. 제가 구글 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첨삭 신청을 하면 그 시간대는 한 명밖에 신청을 못하도록 구글 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첨삭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첨삭 신청은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 저녁에 첨삭을 하고 싶어. 그럼 먼저 그 시간을 찜한 사람이 첨삭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첨삭은 수요일, 금요일, 만약에 이제 조금 학생 수가
수가 많다. 그러면은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20분. 그래서 3명 단위로 이렇게 1시간에 3명 정도 이렇게 첨삭할 예정이고, 저도 이제 점심 저녁 시간은 빼야 되니까 1시간 정도 빼서 이렇게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첨삭은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낸 글은 첨삭 때 언제든지 제출해서 첨삭 받으시면 되고, 가끔가다 첨삭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일이 바빠서 첨삭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음 주 첨삭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첨삭이 진행되고, 첨삭을 했는데 20분 동안에 첨삭이 다 안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이렇게 학생과 잡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못한 첨삭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첨삭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멘토링은 월 1회 마지막 주차에 진행합니다. 자, 7월, 9월은 멘토링을 월 1회 정도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직전이 다가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뭐 채우는 것보다 수업의 2회 정도를 잘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요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멘토와 상의를 해서 저에게 묻지 못하는 부분들을 멘토와 상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뒀으니까 멘토링을 월 1회 진행하면 되고, 7월, 9월 이후, 그래서 10월이나 12월, 그래서 실전반이랑 파이널반에서는 멘토 횟수를 2번에서 4번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과정에서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글쓰기. 글쓰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글쓰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이 내 것으로 정리되지 못하면, 말로서 글로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수업에서는 주로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 농업 주제입니다. 수업 내용. 농업 주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농산업이 뭐고, 우리나라 농가 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고, 농업 정책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래서 그리고 농협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은 농업 주제 내부적인 거죠. 그렇지만 농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시장 개방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식량 안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등등등 많죠.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농업 주제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8주차 정도까지가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인 한 9회차에서 12주차 정도에서 외부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면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는 어찌됐건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9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7월달, 8월달 수업이 좀 더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9월달이 쉽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7월, 8월은 어때? 생전 안 하던 낯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 7월, 8월에 어떻게 하라? 조금 집중도를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글쓰기와 농업에 대한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 내용에 교재 안에는 학생글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전체 총평이 있어요. 야,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글 쓴 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반드시 고쳐야 할 건 뭐더라.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우수글이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쓴 예시답도 있어요. 제가 쓴 예시답도 있고 우수글도 있는데 그걸 보면 어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쓸까? 이렇게 어떤 점이 나랑 다를까?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실려 있는 우수글이라든지 예시답을 참고해서 내 글과 1대1로 비교, 대조해보면서 나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재를 참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교재 안에 다 넣어두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러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우수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안 좋은 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첨삭은 1대1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첨삭 영상과 PDF는 제공을 합니다. 제가 첨삭이 끝나면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음 글 쓸 때 과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옆에 딱 펴놓고 아 이런 실수는 다음 글쓰기에 고쳐야지. 그래서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첨삭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수업에서는 글을 쓰기를 다루고 농업 주제를 다루고 학생글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다루고 첨삭이 진행되는 거 이게 7, 8, 9월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번 7월 수업을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종종 묻는 학생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냥 강의를 해요.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복습 강의 영상을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상을 다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실시간 강의를 밴드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학생이라도 수업을 학원에 못 오는 학생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아예 없어요. 다만 학원에 와서 듣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듣느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시간 30분 정도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면 그냥 오프라인을 추천드려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거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중도가 오프라인이 조금 더 높아요. 특히 제가 수업을 해보면 온라인을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을 추천하고 내가 조금 늘어진다, 게으르다 그런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들으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샘 수업 다시 듣고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첨삭은 주 1회 진행되고 수금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금에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첨삭 신청은 제가 화요일 12시에 올리는데 7월 달 수업 신청하는 학생들 봐서 조금 숫자가 많으면 월요일 날 12시쯤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농협대는 아니지만 AT나 경제지주, 농업 논술과 관련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7월, 9월 이 3달 정도 수업은 추천드립니다. 듣고 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농업 주제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특히 면접에 있어서 농협의 역사, 농촌의 역사, 우리나라 농정의 역사, 왜 우리 농협이 이렇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납득 가능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암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서 면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농협대 같은 경우는 학점, 전적대, 나이 큰 영향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도 32살? 제가 합격시킨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많았던 학생이 3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학점이나 나이, 전적대 큰 영향이 없으니까 오로지 논술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학점 같은 경우도 2.5점 이상이면 큰 문제 없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논술 퍼펙트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월 농협대 수업입니다. 7월 농협대 수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업이니까요. 여러분들 농협대 노베이스 상태다, 농업 관련, 농촌 관련 경험 아무것도 없다 하는 친구들은 7월, 8월, 9월 농협대 기본반 수업을 통해서 농협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논술 능력과 면접 능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